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는 지수 방어를 해주고는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 전략,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보고요. 시장에서 상승 하락하는 종목들 이유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의 시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의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시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줄 시황평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오늘 오전에 계속적으로 요 단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의 어시스트 이렇게 한 줄 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시황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강한 어시스트를 보여줬어요. 실적 발표가 있었을까요? 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이게 서프라이즈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실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년 동기 2022년 실적이 2021년 대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실적이 반토막 났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약간 의아스럽긴 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AI 시장의 성장성 말 그대로 좀 밸류, 그러니까 PDR이죠. PER 개념이 아닌 프라이스 드림 레이티오. 엔비디아는 CPU가 아닌 이제 GPU 시장의 선두주자야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테슬라가 지난달, 이번 달 연초까지 시세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엔비디아의 멋진 어시스트가 미국 증시 상승을 좀 일으켰고요. 근데 다만 조금 좀 보면 우리나라 미국장은 이제 이 시장에서 시가 기준이 아니지만 펀차트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봉차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좀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일단 보시면 음봉입니다, 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의 거래부터 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생각지만큼 엔비디아 말고는 호재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다른 꼴은 나오지 못하고 엔비디아에 오로지 좀 기댔던 상승이다. 여기 좀 아쉽다. 그렇게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FOMC 의사록 이후에 좀 가장 큰 지표 이번 주에 나오는 금요일 지표입니다. 이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 이게 CPI와 연관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 또 물가 인플레에 좀 잡히지 않는 고삐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는구나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PC도 시장 하락에 좀 빌미가 될지 아니면 PC 발표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넘어설지 이게 오늘 일단 관전 포인트가 같아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는 예상치는 일단 전년 동월 대비 4.3%입니다.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달 지표들이 워낙 다 좀 높게 나와준 상황이라 아마 시장 예상치를 이것도 좀 상회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죠, 그죠? 이번 주 마지막 지표이기 때문에 높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애써 태연하게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역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시장과 페드
연준과의 싸움인데 시장이 오늘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서줄지가 아마 다음 주 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장 PCE 발표가 뭐 숫자가 0.2가 높다 낮다 이거보다는 과연 시장이 이길 수 있는지 일단 이 패를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잘 확인하신다면 다음 주 어느 정도 방향이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3월 FOMC까지는 오늘 시장의 방향이 아마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이 이슈가 약간의 어시스트 개념이지 큰 상승을 또 주도해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이번 주 마지막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또 주말을 잘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강하게 상승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 상승,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상한가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점처럼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상한가인데 점이다. 그래서 점상한가.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 투자자들의 로망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이 그냥 상한가로 출발해버리는 점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는 일단,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이 AI 음성 인식 기술을 접목해서 AI 의료기기 이쪽으로 테마가 이제 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탁 던지면 어느 비즈니스 모델 가도 착 붙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이 AI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료, 체포는 물론이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어디다 갖다가도 붙어줘도 말이 되는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일단 붙어줘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상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이렇게 뜨거운 종목, 점상한가가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냥 상한가도 아니고 점상한가. 정말 오랜만에 저도 점상 보는데요. 신규 상장 좀 말고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로 두두둑 치면서 점상한가. 오늘 AI 관련주는 어제 이어서 또 상승을 계속 좀 이어주고 있죠, 그죠? 셀바스 헬스케어 상승을 보여주니까 또 같이 가는 종목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 의료 쪽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AI가 붙어서 가니까 얘도 의료 인공지능 업체거든요. 딥 AI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그죠? 셀바스 헬스케어 점상 가니까 뭐가 또 의료기기 종목들이 뭐 있나? 딥노이드 같이 가자. 당첨하면서 오늘 추가 시세 계속 좀 기록해주는 흐름이고요. 오늘 시장 특징들은 다 AI네요. 코란 테크놀로지 그냥 역시 대장주는 그냥 구간이 명관이다. 대장주는 어디에서도 정말 브링브링하네요. 어제 상승도 가열찼는데 오늘 또 추가 시세 15만 3천 원이 벌써 됐습니다. 시가총액 이제 7천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AI에는 쿼넌 테크놀로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장의 유일한 지금 테마고요. 또 이 AI 관련주들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죠. 만약에 그때 AI 관련주들을 많이 박앤세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박앤세일 구간에 구글이 이제 헛발질을 하면서 구글이 만들어 놓은 챗봇이 원숭이 나무에 떨어졌다 말씀 좀 드렸죠. 그러면서 AI들이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박앤세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웬만한 거 사셨어도 다 지금 수익이 좀 세게 나오실 것 같아요. 대장주가 신고가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 테마고요. AI 관련주들은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디데이가 없다. 뭔가 딱히 그날이다라고 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시세 과열 구간에서 또 사익 실험 좀 나서주고 또 나중에 또 눌림 오면서 하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들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지금 박앤세일입니다 라고 말씀 좀 드렸다면 지금은 정가입니다. 좀 비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또 주머니를 좀 덜어내면서 수익을 또 챙기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눌림목을 줄 때 담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미 그 약간의 조정은 지나가고 지금 또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이 AI 관련해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강한 상승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점상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점 하락을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좀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모습도 보이는데 한번 하락 종목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미래에셋 비전 스펙 2호 뭐 약간 이름도 좀 어렵죠, 그죠? 스펙주들의 이 무서움을 몸소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늘 신규 상장인데요.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4,000원에 출발했다가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4,000원에 4,800원. 그러니까 고점 기준 지금 하락률이 70% 가까이 나오는 좀 무서운 하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좀 이런 신규주들 만약에 오늘 고점에 물렸다, 이거는 뭐 거의 정말 뭐 헤어나올 수가 없죠. 4,000원에 출발해서 4,800원 갔다가 하한가. 이게 하락률이 굉장히 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따상 예상하고 더블 하한가 예상하고 가셨던 분들이면 오늘 굉장히 큰 대손을 입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신규들. 그래서 더블 출발하는 주식들 조심하자. 이런 거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기 때문에 좀 하락에 신규 상장도 앞으로 매매하실 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이 오늘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 19%까지 급락이 나왔죠, 그죠? 바이오주들의 좀 위험성인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좀 보면, 임상 이상 통계 유의성 입증 실패의 급락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임상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임상 이상에 일단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상 결과물 갖다가 그래서 성공 실패 여부가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패를 했다는 소식, 오스코텍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바이오주들은 다른 섹터보다도 응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한쪽 방향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 섹터인데 이렇게 한 종목이 임상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해버리면 다른 종목들도 바이오기업들이 주가가 얼음이에요. 나도 실패하는 거 아닌가? 괜히 국동 우리한테 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종목이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좀 안 움직이죠. 시장은 괜찮은데 그런 이유는 이제 오스코텍이 오늘 임상 실패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애도하는 날이다. 안 가는 날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하락 종목들 하나 보면 하나시스템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 4분기 적자로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요. 뭐 예견된 적자인 것 같아요. 하나시스템. 그래서 만약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락이 좀 세긴 셉니다만 머닝 쇼크는 아니다. 쇼크는 아니니까 오늘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미래에셋 비전 스펙 2호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오늘 공모가 대비 2배가량 가까이 갔지만 또 이내 하한가 직행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신규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 반면에 또 무섭게 시세를 뱉어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한 가지 포인트만 짚어주실까요? 한 가지 포인트는 일단 더블 출발하는 종목은 저는 일단 좀 굉장히 좀 거부감을 좀 느낀다라고 계속 좀 말씀 좀 드리죠, 그죠? 오늘 미래에셋 비전 스택 2호도 더블 출발을 했죠. 이게 지금 IPO 시장 보면 아이러니하게 배어들은 뭐 다 마켓컬리도 그렇고 큰 기업들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상장을 다 연기하고 철회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 지금 들어가면 대값을 못 받아. 결혼식으로 치면 야, 이거 코로나인데 결혼식 좀 뒤로 미루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조그만 종목들이 자꾸 지금 IPO만 들어왔다가 더블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좀 과열이라는 거죠. 그죠?
정말 이 많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IPO, 그러니까 막 그들, 이쪽은 이쪽 룰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유통시장이고, 있는 시장을 사고 파는 유통시장이고, 이쪽은 없는 이 주식을, 기업을 상장으로 매입시키는 발행시장이잖아요. 우리는 유통시장이고. 근데 이 발행시장에서 자꾸 이제 조그만 종목들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출발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케이스들. 좀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블 출발한다. 이거는 일단은 좀 위험하다. 여기서 물리면 답 없다. 말 그대로 내가 호랑이인데요. 바다에가 싸우는 거죠. 그죠? 범고래랑.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공모주를 매매할 때 꿀팁은 뭐냐면 범고래를 산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죠? 공모주가를 하회하는 종목들. 만약에 공모주가가 10,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9,000원이다. 얘네들이 수익 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관 매수 딱 들어올 때 들어가면 수익률이 꽤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따상은 여러분들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상장주들을 볼 때 더블 출발하는 걸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 공모주가를 하회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리뷰 진행해 볼 텐데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만 6번 언급해 주셨죠. 어제 또 상승에 이어서 오늘 6%대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트 상단 돌파 가능할까요? 네, 어제 아마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잠깐 상승을 하다 9% 상승하다가 쭉 밀리면서 종가 2%. 다시 좀비처럼 일어납니다. 그죠? 갭상승 해주면서 아주 올라가지고 있고요. 일단 AI 관련주들이 워낙 시세가 시장에 지금 전무후무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대마불사라 그랬잖아요.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시세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목마르다. 어제 올라갈 길은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4만 원 가서 생각하자. 4만 원 가서 여기 특정 고점들 과연 여기 매물대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서 돌파하는 힘을 좀 보고 이거는 여기까지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돌파 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말씀 듣고 제가 줄창 3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제 수익 많이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다 빨간불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추가 전략 과연 4만 원 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아직 안 갔으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4만 원 갈 때 다시 한번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플리토 관련된 매매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어서 또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역시 좀 AI 쪽이 워낙 세기 때문에 AI 쪽은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플리토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일단은 데이터 AI 인공지능과 관련한 업무도 하지만 이 기업은 기억하시면 딱 그냥 제가 팁을 드리면 한 줄 정리해드리면 AI 잡는 AI. 그러니까 AI로 어떻게 돼요? 막 연구 논문도 AI가 써주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작사도 AI로 하고 이런 거 대필도 AI가 하고 이 챗GPT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또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AI가 쓴 글이야라고 잡는 거죠. 이거는 챗GPT가 쓴 글이야 하면서 잡는 만약 AI 잡는 AI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탐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계속 좀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양봉이 좀 밀집하면서 둥둥 떠다니고 오늘 일단 장 초반에 10,000원 가격대 돌파 트라이가 나왔어요. 트라이가 나왔다가 직전 고점이죠. 다시 빠르게 좀 밀리긴 했는데요. 이게 죽어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0,000원 찍고 쭉 밀린다? 그럼 일단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주변 주들도 시세가 워낙 좋고 또 양봉이 지금 5개가 밀집되면서 올라와주는 시세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10,000원을 안 넘겨도 됩니다. 오늘을 제가 바라는 캔들은 다음 주까지 봐도 된다. 대신에 이렇게 양봉 몸통만 한 종가 기준에서 9,800원 정도 이렇게 몸통만 줘도 다음 주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 기준에서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 정도 다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모 지금 우리가 모두 다 AI의 몸통 시선이 지금 쏠려 있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가보자 그랬죠, 그죠? 이 데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불씨가 옮겨서 일단 이 튀르키예 재건 관련해서 한번 보자. 유압 브레이커 만드는 회사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 수출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나 뭐 튀르키예 얘기가 나줄 때 강상 좀 대장주로 치고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유압 브레이커가 굴삭기 앞에 보시면 끝에 안반을 파쇄하는 정도로 이렇게 묵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 피해 복구도 아마 이 유압 브레이커는 분명 얘기가 나와줄 수 있는 분야고요. 이게 요새 좀 보니까 이 장중에 자꾸 쳐요 한 번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낚시로 치면 입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제 물기 전에 살짝 이 미끼를 건드려 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입질 한번 툭 치고 이게 찌가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툭툭툭.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여기가 수면이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탁진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딱 거보면 수면 위로 계속 툭툭툭 한 번씩 치는 게 이러다가 이제 테마주들은 확 가버리거든요, 그죠? 갈 때 들어가면 또 추격 매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입질이 계속 있으니까요. 살짝 여기서 미리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좀 드려보면 이제 실적주도 한번 봐야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요거는 좀 수급이 셉니다. 오늘 외국 기관 투자들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종목 여러분들 오늘 장이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좀 괜찮은 종목 3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모 같은 경우엔 차트를 보면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필회침을 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AI를 위한 AI다. 특히나 이 다음 주를 위한 밑작업을 차트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없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상한가에 오늘 갈 수 있을지 딥노이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을 때 가격이 1월 그러니까 13일 날이었죠. 이제 13일 날 뭐 이 정도 또 선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때 당시 했던 이유는 장대 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죠. 근데 조금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밀려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된 현재 원격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탑픽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 오늘 이제 딥노이드가 뭐 추가로 이제 급등을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장중에는 거의 이제 상 근처 상까지 찍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이쪽 원격 진료, 그다음에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그 나름대로 펀더멘탈 분석에서 최고를 찍어줬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이 기업 내용에 대한 가치 분석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현재 수익 만약에 이제 수익을 이제 보셨다면 다시 한번 이제 축하드리고요. 상한가를 좀 찍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제2의 딥노이드처럼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또 후속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시면은 종목에 대한 어떤 중요도 순, 그다음에 파동에 대한 마디 매매, 이 부분에 대한 그 파동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진행을 좀 하기 때문에 많이 참 현재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딥노이드를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 요거는 제가 초창기에 이제 이때 언급을 한번 좀 했었던 종목이 있죠. 100%가 도달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제가 AS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이 급락 저점에서 정확하게 AS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재 그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여기 이제 상승 삿바 형태에서 보면은 20일 상승이 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그어 볼게요. 이제 저점에서 그어 보면 20일 상승, 그다음에 고점에서 10일 조정. 탄생 파동의 조건이기 때문에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십자부터 현재 양십자부터 고점까지가 20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진폭이고 현재 조정 비율이 27%라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때 당시 AS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탄상 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AS를 했던 점, 이 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지금까지가 이것만 해서도 22%에 좀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마인즈랩이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다시 눌림목에서 더블을 향해서 가는 어떤 템버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서 좀 오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와 챗 GPT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더 강한 상승, 딥노이드와 마인즈랩 같은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네, 최근 이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예. 아무래도 IRA 감축 법안 그런 부분하고요. 유럽에서 리파워 EU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고 또 현지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물론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이 좀 유명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HD 현대그룹도 전격적으로 태양광까지 포괄해서 현재 그 해상풍력과 함께 현재 조선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그룹에서 5년간 7조에 투자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현지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태양광이 이제 미래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도표에다 보다시피 LCOE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단가 코스트가 급격하게 어떤 그 태양광 부분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원가 경쟁력, 대중화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부분들이 보다도 저 앞서 있는 어떤 기술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게 모듈 생산 조립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시공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약간 주춤거리였죠. 근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이 한번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올봉상으로 보면은 1대1의 이제 대칭이죠. 5개월 상승을 했고 5개월 조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HD 현대에서 전격적으로 밀어주는 미래 산업의 어떤 신사업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일 거의 쌍바닥 패턴의 움직임, 어제 저점이 들어오는 망칭 양봉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무난히 이어갈 수 있을 종목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플래티어입니다. 네,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차트만 보더라도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플래티어 부분에 대해서 이커머스라 하면은 보통 이제 이 판매몰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이나 뭐 이런 11번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커머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축하는 부분들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뭐냐면은 대기업이나 금융사, 유통사 이런 부분들이 직접 현재 이 판매몰을 자사몰이라고 하죠. 이걸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다 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축을 좀 하고 있는 업체를 전문적으로 의뢰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된 직접적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마케팅에 대한 테크놀로지, 보통 이제 마테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짤 수도 있고, 또 소비자 동향 이런 모든 것들을 고객 응대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플래티어가 갑자기 부상이 되는 것은 최근에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결합이 되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 추가적인 어떤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X2B 그룹이 관련된 솔루션을 굉장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외 진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와 결합을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인공지능으로서 NFT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티어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들은 매우 높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플래티어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시장을 보시길 바라고요. 약간 차트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딥노이드와 같은 흐름들입니다. 딥노이드와 같은 흐름들인데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주목을 받았다가 2단으로 상승을 했다가 장이 안 좋아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상승 삿바형은 보통 이제 출발 신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출발 신호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저점에서 보면은 40일 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통 이제 주기 사이클로 보면은 상승과 행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되죠. 근데 상승을 하지 못하고 행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급등했고 조정을 이제 보여줬던 부분인데 40일 주기 사이클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세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딥노이드 성향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 맞을 때 가장 수익 구조가, 또 수익 부분들이 가장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쇠 업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대장주 끼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지금 플래티어 지금 방송이 좀 진행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분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활발하게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플래티어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또 플러스 현재 인공지능 NFT하고 재료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이 시중에 나타날 수 있고 또 시총이 워낙 가볍습니다. 그런 점에서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본은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NFT까지 엮이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괜찮다라는 말씀, 또 실시간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워낙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승 삿바형 차트까지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도 공개합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대동입니다. 네, 정밀 농업, 모빌리티, 스마트팜, 어쨌든 농업 관련 기업인데 자세한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보통 이제 어렸을 때 현재 이제 시골의 고향이신 분들은 네. 현재 경운기라고 있어요. 근데 그 경운기를 타고 트랙터를 타고 하는 건데 대부분 메이커가 어디냐? 이 대동이라는 메이커입니다. 네. 예, 그래서 흔히 이제 현재 약간 우스갯소리로 대동으로 대동 단계를 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레포트 제목이 그렇게 나간 어떤 그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웃었는데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농업용 트랙터, 컴바인, 이양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또 농업인데 왜 인기가 있느냐 하는데 자율주행 개념을 현재 농기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도로주행이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로 약간 수용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보면은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귀농 인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 트랙터, 이제 임대 농업이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하고 맞물려서 현재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화면에 나온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정형화가 된 현재 자동차 정형화가 된 그 어떤 틀에서 많이 전기차가 나면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변화죠. 로봇하고 자동차 어떤 구분하고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모빌리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로봇체어, 그다음에 현재 골프 키트카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 바이크 개념 이런 여러 가지 1인용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데 근데 대동이라는 것은 사실 농기계를 하면서 완벽하게 엔진이라든가 기계 이런 모빌리티에서 거의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우리가 알고 자동차 이게 지금 국내 대표적인 현재 완성차 메이커는 현대 기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쌍용차에 있지만은 힘을 못 쓴 거고 결국은 한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새로운 모빌리티의 완성차 메이커로서의 국내에서도 부상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모빌리티 급의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이 농기계 쪽에서는 숨어있는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동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종목에 좀 해당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현재 대동에서는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최근에 어떤 자회사 현재 대동 모빌리티하고 같이 3만 평의 공장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바이크 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대 오토웨이와 합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업 플랫폼, 스마트 농업에 대한 새로운 혁신들을 가져와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근데 경운기에서는 대동으로 대동 단결을 했지만 어쨌든 농업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사양 산업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관련해서 또 차트도 지금 현재 하락선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예.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핵심을 좀 찔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서양 사람인데 왜 이걸 첨단인처럼 이렇게 하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무기 산업 이런 부분들은 방산 산업 부분 서양 사람이고 뭐 침체된다 하지만은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또 첨단 산업, 미래 산업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농업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농업이 식량 안보의 가능성으로서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공업화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새로운 안보 산업으로 이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일대 부호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있는데 미국의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미국의 예.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제가 사람이요? 힌트를 좀 줬는데 빌 게이츠가 그렇죠. 제일 많이 가지고 예, 있나요? 그렇죠. 오, 네. 미국 농지 1%, 우리나라 면적으로 보면 3억 평. 네, 경기도 어마어마하네요. 면적보다 훨씬 높은 어떤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왜 미래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투자라든가 채권보다도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농지 가격도 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현재 미래를 잘 보는 빌 게이츠가 농지를 투자했다. 그런 거에서 좀 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물론 대동하고 현재 TYM하고 거의 비슷한 차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전체 이제 최근에 또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과 행보의 또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차트는 나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수급적으로는 현재 횡보 등락의 또 흐름들이 있지만은 TYM의 아상에서 약간 밀려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순환매로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평선으로 보시면은 21선이 이제 수렴이 돼서 다시 한번 정배를 향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와진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대동 참고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 관련해서 농업이 미래 성장성을 갖는 이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 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550번님께서 M게임을 8,630원에 비중을 거의 86% 담으셨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고 수익 중이십니다. 지금 수익 실현 어느 부분에서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최근에 이제 게임주 부분들이 다소 많이 NFT 진출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현재 비트코인 하락 이런 거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M 게임은 영업이익이 나름대로 살아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블록체인 부분들의 어떤 현재 스마트 증권 현재 증권형 토큰 개념이나 이쪽의 어떤 흐름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뜨지 않는 업종이
아마도 이쪽 게임주 쪽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메이드 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최근에 이슈 때문에 대거 부상이 되고 있지만 다른 게임주들은 아직 훈풍은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N게임은 이런 부분에 불구하고 현재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부터 현재 조금씩 현재 위메이드의 또 급등에 대한 순환매가 하나둘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N게임이 한번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바로 회복을 좀 했고 20에서 돌파 안착 행보를 보여주다가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월 사이클의 또 상승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이격 조정이 2, 3일 정도 진행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축소를 해서 보시면은 보통 가격적인 진폭은 어떻게 잡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저항선이고 새로운 중심이라고 보시면은 이 주가가 아래폭 내려간 만큼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가격이 대략적으로 11,400원 이 정도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물어보신 분들 이렇게 80%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N게임에 뭐 친척이 다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80%입니다. 뭐 대단하십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확신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투자를 좀 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2차 상승에서 수급이 됐기 때문에 11,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매매 시점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상승 부근 라인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717번님께서 오랜만에 볼게요. 삼성전자 72,000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지금은 현재 62,0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이제 삼성전자 부분들은 기업의 내용 부분들은 뭐 생략을 좀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 업황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챗 GPT의 바람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AI 반도체 바람으로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사양 어떤 부분에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HBM 열풍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는 현재 또한 뭐 다른 축으로서는 DDR5 쪽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 부분들이 턴어라운딩이 좀 빨리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이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차트가 급락의 절반을 회복하면서 뭐 잘하면 신고가 가능성도 없잖아 중장기적으로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만 포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생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휴대폰하고 합해져 있기 때문에 좀 턴이 좀 늦어지지만은 현재 확실하게 서서히 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저점에서 저점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고점에서 고점만 연결한 추세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횡보 추세는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에서는 이런 상승의 등각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은 상단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수평으로 그었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각 추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점에서 크게 올랐다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 조정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 등락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어제 오늘은 조금 22선을 올라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격 조정이 충분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 고점을 이번에는 약간 뚫어서 현재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각 추세선의 중심선을 그어보고 이 추세선의 상단을 보시면은 73,8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당장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도 선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4290번님께서 넷마블을
68,000원에 10% 담으셨는데요. 뭐 최근에 이 중국 진출 소식도 있고 신작 소식도 겹쳐지면서 상승 추세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떤 전략 잡아볼까요? 이제 최근에 그 현재 뭐 아직 오르지 않는 업종이 이제 현재 게임 관련된 부분이고 또 턴어라운딩이 이제 서서히 이제 불어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짧게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추세선 상단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등각 추세선이라고 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각 추세선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오르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밀려주고 있고 이 하단선을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오르다가 밀려줬는데 이번에는 좀 거래량이 현재 터지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약간 이번에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등각 추세선의 폭이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수비만큼 이번에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가격이 아까 81,000원 정도가 좀 진행이 되죠. 근데 명심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최저점에서 보시면은 더블이 되면은 하나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42,000원에 84,000원이죠. 84,000원이 아닌 8만 원대에서 강력한 저항이 84,000원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8만 원에서 우리가 마디매매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봤습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 주말에도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